안녕하십니까.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 심층 분석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에 그 돈이 얼마나 정도 남는지, 그리고 상실되는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종전에는 용적률이 150%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용적률이 800%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서를 살펴보면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4일 날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을 1116실을 짓고 상가를 약 한 4800평을 짓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제안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폐지되고 나서 주민 제안 당시에 제시하였던 그 자료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지하 5층, 지상 49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 연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지상층에 13만 6,567평방미터, 그리고 지하층에 6만 124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합계 19만 6,691평방미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이 경우에 용도별 건축 면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 96%, 그 다음에 업무시설로서 사무소를 1.5%,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2.5%, 이 비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이 인준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경기도에 인준을 신청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상층 13만 6,502평방미터, 지하층 6만 1,819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합계가 19만 8,322평방미터입니다. 이게 건축의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이 98%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이 2%입니다. 지하 5층, 지상 47층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인준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다시 설계해서 7, 8월 중에 경기도에 인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기준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를 한 시점이 2021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를 한 시점인 2021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타당성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입찰했던 입찰 예정 가격은 594억이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날 제시되었던 입찰 가격이죠. 이 594억인데 해조건설이 낙찰을 받은 낙찰 가격은 약 1100억이었습니다. 1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감정평가법원에 의뢰해서 토지가치 증가분을 회수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지가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원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는 2019년 10월 24일 날,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해조건설이 안양시에 주민제안을 신청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감정을 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전에는 1009억 4,535만원이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후는 1,627억 9,731만원 이렇게 감정을 해서 이 차액이 약 한 62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안양시가 기부 체납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시점이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가 되기 이전 시점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아마 감정인들이 감정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를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한 게 1627억 약 9천만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을 기준 시점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자동으로 용도 폐지된다고 생각하였을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7월 1일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이 자동차 정류장이 자동으로 용도 폐지되는 이 시점이 일몰제라고 그랬죠. 그 시점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 시점부터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한 시점, 그것이 2021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28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49층 오피스텔 개발 완료를 전제로 한 토지가치 추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5월 28일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민 제한자가 49층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주민 제안을 했습니다. 용도 폐지를 하고 그 자리에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것이라고 주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한 2021년 5월 28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날짜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150%가 800%로 바뀌었습니다. 800%로 바뀌었고 개발 완료를 전제로 해서 100% 분양이 된다는 가정하에 토지 가치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오피스텔 분양 예상액 총액은 8,700억 정도, 그리고 상가 분양 예상액 총액은 약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분양 예상가액을 1조 494억 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소문에 의하면 주민 제한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분양 예정가액은 약 1조 2천억대라고 분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잡아보니까 1조 494억 원, 주민 제한자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산정된 겁니다. 그래서 1조 약원은 약 500억이고 그분들은 1조 2천억이니까 약 1,500억 정도의 차이가 지금 발생했죠. 그 1,500억을 우리가 산정한 가격에다가 플러스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총 분양 예상가액을 1조 494억 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1조 494억인데 그러면 토지의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산정을 했는데요. 그 주민 제안서에 의해서 분석된 총 원가가 6,94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6,94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0%를 증액을 시킨 가액을 원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조 494억 원에서 6,940억 원의 10%를 증액시킨 값을 빼면 2,86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개발해서 남는 순수익이 2,86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제한자들이 1조 2천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들이 추정한 값이 저희가 추정한 값보다 1,500억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2,860억에 1,500억이 더 플러스된 게 순수익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500을 더하면 얼마죠? 2,000, 3,000, 4,200억이죠. 그러니까 약 한 4천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원가가 조금 더 분석돼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추정한 값은 4천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추정한 1조 494억 원을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로 구분해 본다면 어느 정도 분류가 되냐면 토지 값이 28%, 건물 값이 72%를 가정을 한다면 토지 값이 2,900억, 건물 값이 7,500억이 되고요. 최초 시점이기 때문에 토지 값이 한 40%, 건물 값이 한 60%, 이 정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토지값이 4,198억 원, 이렇게 약 한 4,200억 정도 토지값이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값이 한 6,296억 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발법에 의한 토지 가치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추정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1116실로 가정을 하고, 그 오피스텔 총 면적이 54,455평. 그래서 이거에 오피스텔 분양가 평당 1,600만원 이렇게 하면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8,719억 원이 되죠. 이거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2018년을 기준으로 범계역에 NC백화점을 헐고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 가격으로 해서 비교해서 산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NC백화점 터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가가 3.3평방미터당 이렇게 한 평당 1232만원입니다. 1232만원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을 하고 여러가지 비교 요인을 비교해서 0.16 그렇게 약 한 본권은 1,600만원 정도 평당 1,600만원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분양가액을. 그리고 이제 상가 분양 예상액을 추정했는데요. 상가는 당초 주민 제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800평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층 상가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지층 상가 해가지고 상가 총액은 약 한 1,77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분양가가 1조 494억 원이 추정되죠.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일치하죠. 그러면 순수익을 추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분석한 총 원가 6,940억 원에 10% 증액한 것을 빼면 2,860억 원이 개발에 따른 순수익으로 추정이 됩니다. 1조 4,940억 원에서 이 원가를 빼면 순수익 2,860원이 산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순수익이 순수익에 토지 가치를 플러스하면 토지 가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토지 가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가치 증가분은 자 2,938억 원에서 1,221억 원의 10% 증액액을 빼면 얼마죠? 1,594억 원이 되죠. 건물 가치 증가분도 같은 식으로 하면 1,26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법에 의해서 이 건물 가치 증가분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이게 토지값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값으로 귀속된 1,594억 원하고 건물 부분에 해당되는 1,264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2,800 5, 6, 7, 8 2,857억 원 2,857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2,860억 원 정도 됩니다. 2,860억 원 뒤에 단수 조정 때문에 조금 틀려졌는데요. 그렇게 되고 그럼 토지 가치를 추정하면 토지 가치는 1,343억 플러스 2,857억 원 이거 이제 순수익이거든요. 순수익 2,857억 원에 토지 원가 1,343원 이거는 뭐냐면 분양 토지를 이제 낙찰받을 때 1,100억에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1,100억에다가 거기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고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것이 1,343억 원입니다. 거기에 개발에 따른 이익 2,857억 원을 플러스하면 토지 가치가 약 한 4,2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4,200억 정도. 그런데 아까 기여금을
환수하기 위한 감정에서는 1600억 토지 가치를 평가했잖아요. 너무 적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점이 틀리고 분석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만 그거는 너무 적게 평가가 됐고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익이 2857억이 남고 토지 원가, 원래 원가 1300 더하면 토지 가치가 약 한 4200억 정도 산정이 됩니다. 안양시의 안양동 역전 근처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도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폐지되고 용적률이 800%이면서 높이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도 토지 가치가 4,200억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가치도 약 한 4,200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개발법에 의한 토지 가치도 약 한 4,200원. 그래서 저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토지 가치는 4,200억 정도 추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가 지금 됐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이겨가지고 그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점은 2021년 5월 28일 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즉 안양시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 다 분양이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확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분석을 한다면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거는 행정행위가 2021년 5월 28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추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토지 가치는 약 4,200억 정도 되고요. 이익은 약 한 2,800억 정도 남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이 2,857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이익이고 저들이 추정했던 분양가가 만약에 1조 2천억이라고 하면 이 분양가를 더 높게 잡으면 이익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3천억이 훨씬 넘잖아요. 2,800억에다가 1조 2천억에서 1조 500억을 빼면 1,500억이니까 여기에 1,500억을 더한 게 2,800억에 1,500억을 더하면은 4,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4,2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개발이익이 2021년 5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분양도 잘 안 되고 미분양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격이, 다른 정분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토지 가치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 시민들이 누려야 할 대중교통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추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안양 시민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거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대중교통권의 가치를 추정할 때는 여러 가지 추정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 방법들이. 그 다음에 지금 시점으로 분석을 하지만 미래의 각각의 시점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할인해서 지금 시점으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분석의 편의상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분석을 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를 추정했을 때 안양 시민들이 54만 7천 명입니다. 그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67.74%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외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전율이라고 해서 연간 이 67.4%의 인구가 연간 한 4번 정도 탑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30년이고 두 세대가 60년이잖아요. 그러면 60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추정을 한 겁니다. 연사회에서 60년 동안. 그러면 평균 1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비용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기름값, 톨비, 기타 해가지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평균 1회 비용 절감액을 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권의 가치는 54만 7천에 0.6774 해가지고 연간 4회 60년 그리고 3만 원 하면 2조 6,770억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2조 6,770억.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염두에 둘 거는, 우리가 이제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양시 인구만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에 평촌시의 버스터미널은 안양 시민만 이용하기 위해서 잡은 건 아닙니다. 군포, 의왕, 과천까지 그 지역의 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자동차 정류장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54만 7천을 잡았지만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인구를 다 합치면 지금 현재 105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5만 인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중교통권의 가치는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양시만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잠깐 여담으로 보면, 민간 기업의 토지 수익보다 시민들의 교통권의 가치가 훨씬 크죠. 그러면 지금 2조 6,700억 원의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나오고, 민간 기업의 개발 이익은 아까 얼마죠? 2,857억 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2,857억 원보다 2조 6,777억 원 훨씬 크죠. 이렇게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민간 기업의 개발 이익보다 훨씬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차이가, 자, 2조 6,770억에서 2,857억을 빼면은 그 차이가 2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2조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조 3천억을 안양 시민들 54만 7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냐면 1인당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양 시민 1인당 대중교통권의 가치 430만 원이 희생된 겁니다. 여기에 54만 7천억 보면 2조 3천억이라고 하는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희생된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누가 돈을 벌어가는 겁니까? 민간 개발 기업인 해조건설이 순수익만 2,857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희생을 해서 2조 3천억을 희생을 해서 해조건설이 2,857억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분석한 게 2857억이지. 예? 만약에 수익이 더 발생했다면 더 되죠. 그래서 3천억 내외, 최소한 2857억은 이거 최소 비용이고 최소 수익이고, 여기에서 아까 분석했듯이 저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하면 거의 한 4천억까지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2857억에서 4천억에 가까운 순수익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2021년 5월 28일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희생을 딛고 공익을 딛고 사익으로 3천억 내외의 돈을 벌어가게 만들어준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더더욱 평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한테 그 뺏은 땅을 공공재라고 하는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로 해놓은 땅을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것,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내 땅을 내놓고 공익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하라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동의 안 해주세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형태를 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누가 중앙정부를 믿고, 누가 지방정부를 믿고 공공개발에 동의해서 내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 결과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민간들이 수천억을 벌어가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국민들이, 시민 어떤 분들이 정부의 행정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에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벌어가고 또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의 가치 상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857억에서 3천억 내지 4천억의 개발 이익을 벌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의 가치는 2조 3천억의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희생되고 시민 1인당 봤을 때 430만 원의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희생된다는 것을 추정하였습니다.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는 다른 수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림잡아서 분석하는 내용들은 얼추 유사한 금액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